네, 그럼 이번 순서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종목들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이고요. 27,4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자동차 경량화주죠?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전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테마로 네. 좀 신규 상장하고 나서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좀 슈팅이 걸렸어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좀 잘 잡아주고 다시 급등을 주는 이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흐름 중에 굉장히 좋게 나오는 흐름으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세가 끝나니까, 또 짧은 이 시세가 끝나니까 또 이제 계속적으로 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반등을 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빠져나오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까지 거의 다 밀리긴 했는데요.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그래도 아직까지 한 1조 정도 되고, 지금 일단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매출이 지금 매출이 뭐 계속적으로 이제 잘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한 500억 정도 되는데 500억, 600억 정도 되네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 7.7%, 자기자본이익률이 뭐 한 53%,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좀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대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이 옆으로 눕고 있고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니까요. 지금 매수가가 27,400원이시고 뭐 그렇게 평단가 높지 않으신데,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밀려서 같이 좀 많이 밀린 부분이 있고, 자동차주의 흐름이 조금 살아나면 이 종목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물리신 상태는 아니어서 뭐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면서 보유하면서 좀 보시다가, 일단 이 밴드가 이렇게 옆으로 누울 거예요. 이렇게 누우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돌린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는 돌릴 때 이렇게 내려와서, 차후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내려와서 이렇게 옆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유하면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면 이렇게 밴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조금 보유하고 기다려보자. 회사 자체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명신산업에 대해서 카카오 게임즈처럼 신규 상장주들이 횡보 흐름을 길게 보일 텐데 그 기간 함께 보유해보자, 견뎌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한솔홈데코고요. 2,22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죠. 한솔홈데코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회사가 이제 한솔그룹의 이제 종합 건축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마루바닥재나 뭐 이런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고요. 이게 조림 사업을 뉴질랜드에선가 그 조림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좀 묶여서 앞전에서 좀 약간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 뭐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지금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좀 이제 하락이 좀 멈추면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꼭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요즘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약간 민간 업체 쪽으로 좀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건축 관련된 자재 업체들, 시멘트라든지 그런 어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솔홈데코가 2,220원인데 일단 한 10% 정도 물렸는데요. 지금 어떤 종목이어도 대부분 이제 10% 이내, 뭐 한 10% 정도는 지금 물려 있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다만 이제 이게 여기서 어떤 이슈를 타서 그게 본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기다려보고 그 어떤 그런 건축 어떤 자재들이 좀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좀 이건 본전 이상 되면은 좀 빠져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전에 이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이 슈팅 자체가 다시 실적으로 이거를 만회하기가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이 좀 너무 무리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버텨보고 본전 이상 되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보유하시다가 본전 시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기고요. 4,997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3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3기는 0.88% 하락하면서 장 마쳤는데요. 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것도 뭐 기다림의 과정이고요. 네,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네. 저 또한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그냥 뭐 좀 참아야 되는 좀 약간 인내의 과정이고 좀 조정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조정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부품주들이요. 그 앞전에 이제 그 애플이라든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 이슈가 좀 사라지고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 종목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하락 목표치에 거의 다 왔어요. 앞전에서 한번 120선에서 한번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또다시 이제 101선까지 내려왔거든요. 물론 이게 순간적으로 이탈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어떤 LG그룹하고 같이 이제 그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에 업종에 이제 진출을 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네. 모터 하우징, 전기차 모터 하우징을 만드는 업체인데 전기차 부품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회사 자체는 지금 뭐 시가총액 1,500 정도 하고 있고 뭐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3,000%가 넘고 뭐 부채 비율 한 280% 정도는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대부분 다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한번 좀 지켜보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뭐 충분히 지금 한 4,990, 한 5,000원권역에 있으신데 좀 기다려보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다려보고 저도 이제 요거 마찬가지로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지금 네. 이 3기 종목을 네. 전문가님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종목 상담이었던 명신산업도 자동차 관련주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명신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 관련주고 네네네. 뭐 3기도 있고 한데 이 두 네.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이 전망이 더 밝으세요? 네. 일단 뭐 전망이라기보다 사실 네. 주가가 회사가 전망이 좋다고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사실 뭐 회사가 좋아져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진입했을 당시에 3기 같은 경우는 네. 명신산업하고 좀 위치가 달랐고요. 그러니까 명신산업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앞전에도 예전에 누가 그 다른 분이 종목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제가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와서 지금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뭐 현기차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이 좀 나아지면 충분히 어떤 주도주로 자리를 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좀 향후 전망 좀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 물려 있으신 분들 좀 있으실 텐데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전반적으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기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1,550원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0.5% 상승을 했네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항공 테마인데요. 네. 우주항공 테마인데 그 어제 그 차세대 중형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료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츠로테크 자체는 회사는 뭐 좋은 회사고요. 뭐 나쁘지 않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테마주로만 돼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성장성이나 이런 거 기대해 볼 만하다. 일단은 1,550원. 뭐 지금 뭐 그렇게 그렇게 많이 위에서 물리신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그 이상 가격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항공우주 이것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가격이 비싼 권역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노랑톡방에서 어떤 분이 그 투자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한국항공우주도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예, 비츠로테크도 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츠로테크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24,6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한국전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전력이 네. 그 전기세 인상 이슈로 네. 전기세 인상 이슈로 이제 원가 연동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받아갖고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요. 결국엔 인상 안 한다고 했죠? 네, 결국엔 제자로 네. 지금 돌아왔잖아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일단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전기세 인상이 돼야지 이게 또 다시 올라가고 할 텐데 뭐 나중엔 가겠죠. 나중엔 가겠지만 지금 아직 대선 아직 안 끝났잖아요. 대선 전에 이거 전기세 인상하기 어렵다. 선거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세 인상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에 전기세 인상 안 했죠. 근데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도 있고 뭐 한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전기세 인상 이런 것들을 거론하기가 좀 힘들고 그럼 당분간은 이거는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일단 반등 주면 24,600원이시면은 이번에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회가 또 한 번 있다면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이 앞전의 모습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한국전력 뭐 급하게 이거 뭐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시장 상황 보면서 좀 본전되면 다른 종목 하려고 좀 다른 종목 노려보자. 이 종목 그냥 매도하고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종목 교체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이고요. 12만 9천 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7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물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12만 9천 원이시네요. 네. 네, 12만 9천 원이시면은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어떤 종목을 샀어도 이 정도의 뭐 하락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나온 상태고요. 많이 물리신 거 아니고 적정한 시점에서 12만 9천 원을 한번 사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뭐 매수했던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요 정도 권역이거든요. 요 정도 권역에서 한번 사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밑으로 조금 더 밀렸죠. 이게 시장도 밀렸고 지금 매물 권역에 와 있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삼성물산이 지금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에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이 네. 지금 어디가 있나요,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지금 감옥에 가겠죠, 안타깝게. 감옥에 가 계시죠. 지금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하고 막 해야 되는데 총수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마찬가지 삼성물산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죠.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뭐 나오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요. 좋아지는 흐름이 있을 텐데 비중이 지금 일단 너무 많아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좀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렁이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 조금 비중을 줄여야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또 포트폴리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한 종목에 12만 9천 원에 75%를 이제 하셨는데 지금 당장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이 괜찮아져서 막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건설 업황이라도 민간 기업의 어떤 건설 쪽의 어떤 업황이 살아나면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조금 비중 줄여보자. 지금 무리하게 자를 필요는 없고요. 이미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 포트폴리오 상의 75%라는 게 지금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중 축소해서 다른 종목도 좀 해보고 이 종목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고요. 12,6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자님 매수가가 오늘 종가네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참 네. 저하고 이제 제가 이 종목 굉장히 많이 들여다본 종목이에요. 매매도 했었고요. 네. 지금도 뭐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왜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냐면 어떤 이제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어서 식약처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고요. 대주주 템플턴이 다 팔고 나가고 하면서 이미 이제 하락을 많이 맞은 상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기에 이제 전환사채로 들어오면서 200억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영업정지를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업정지가 지금 당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그 의료기기법 위반사항 제조 업무 영업정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6개월을 맞았는데요. 그게 지금 언제 풀리냐면 7월 13일 날 풀려요. 7월 13일까지 묶여있는 매출이 그 해당 제품에 묶여있는 매출이 한 280억 정도 수준 돼요. 그러니까 7월 13일까지 아마 주가는 지금 이 종목을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 경직성도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 결과적으로는 이거 어느 정도 제자리 한 이 정도까지는 쉽게 오르기 시작하면 한 2만 원까지는 이제 아마 쉽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좀 버티시면 영업정지 그 7월 13일 이후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정도 되면 매출은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영업정지가 풀리면서 결과적으로 회사는 정상화가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뭐 벨라젤 뭐 그 어떤 가슴 성형 보형물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시장의 신뢰를 잃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특별한 뭐 소송도 걸려 있고 개인들한테 근데 그게 이제 인체에 유해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예전에 도요타 리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만두 사태 있잖아요. 뭐 만두 사태, 뭐 그리고 뭐 우유 사태, 뭐 이런 거 있던 것처럼 시장이 흐름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런 악재들을 흡수하면서 결과적으로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간다라는 좀 기대를 갖고 이건 저도 조금 한번 유심히 좀 잘 보고 있는데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상황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끝나는 7월 13일까지 기다려보자. 보유하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휴맥스고요. 5,6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휴맥스, 네. 휴맥스는 사실 저는 이 회사하고 좀 인연이 많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업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인연이 많은 회사인데 일단은 계속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는 업종들이랑 인연이 많으시네요. 보유하시는 네네. 업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제가 휴맥스의 어떤 네. 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뭐 사업적으로 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휴맥스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약간 이 경영자와 그리고 경영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결론은요. 왜냐하면 이 회장님께서 이제 그 네이버 의장이기도 하고 네이버의 개인적으로는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이고 지금 이 회사가 셋톱박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하다가 좀 그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OTT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지를 못해 갖고 아쉽게도 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지금 새로운 먹거리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모빌리티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그 AJ 파킹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위 주차장 업체 하이파킹을 인수하고 그리고 AJ 파킹을 또 얼마 전에 인수해서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이제 위주로 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보다 사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그 아무래도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가 사실 시가총액 이상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디지파츠라든지 뭐 피플카라든지 뭐 그런 뭐 카플렛이라든지 그런 어떤 회사들을 인수해서 이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 좀 전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초반이다 보니까 뚜렷한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경영자 그 회장님의 어떤 그런 저력이라든지 그냥 그리고 이 회사를 이제 밀어주는 그런 어떤 뭐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 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한번 들고 있어 보시고 비중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전에도 흐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밑으로 한번 꺾었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번 속임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식이 좀 흐르는 걸 좀 보면서 비중을 조금 늘려서 모아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조금 한번 장기적으로 좀 한번 흐름을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볼 때 이 휴맥스 계열사 중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알티캐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종목이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요즘에 약간 들썩거리긴 하는데 휴맥스, 알티캐스트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 요 그룹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 휴맥스 홀딩스랑 휴맥스는 어차피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뭔가 어떤 부분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좀 약간 투자한다라는 측면에서 갖고 있기엔 괜찮다.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뭐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밑으로 약간 꺾어놨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하고 하는 것보다 일단 조금 더 모아가면서 나중에 어떤 부분에 투자적인 어떤 부분의 마인드로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휴맥스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전망이 좋으니까 투자 개념으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세세하게 분석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한 번에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고 오시죠.